요즘 기술주 보시는 분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이름 들어보셨죠? 7월에 몇 주 만에 주가가 막 500% 넘게 올랐다가 또 확 빠지고 와, 정말 롤러코스터 제대로 탔습니다. 연초랑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 180% 이상 오른 상태긴 한데 도대체 이 회사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오픈도어의 뜨거운 열기 특히 그 인공지능 AI라는 단어랑 얽힌 기대감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여러분이 이 복잡한 상황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오픈도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요. 그냥 한 회사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던져봐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오픈도어가 막 내세우는 그 AI 혁신, 이게 진짜 판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장 기대감이 잔뜩 낀 뭐랄까 신기루 같은 걸까? 그리고 이 열풍 뒤에는 기술 자체에 대한 기대 말고도 그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 힘도 또 다른 변수고요. 기술, 시장 심리, 그리고 기업의 실제 기초 체력,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걸 좀 봐야 합니다. 그렇죠. 딱 변화의 시작점이 그 리더십 교체였던 것 같아요. 기존 CEO 물러나고 임시 CEO로 셰리샤 라다크리시나가 오면서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딱 AI를 내걸었잖아요. 이걸 코어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핵심 기본 요소다 이렇게 선언했죠. 근데 재밌는 건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 리더십은 AI가 당장 뭔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AI가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방향을 튼 거죠.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투자자들을 확 끌어당긴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앞으로 1년 안에 생성 AI를 플랫폼 곳곳에 넣겠다. 이런 청사진을 딱 제시했죠. 주택가격 매기는 그 핵심 엔진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심지어는 사람이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은 그 집 내부 상태 평가까지 AI한테 맡기겠다. 이런 구상이에요. 집 내부 평가까지요? 사진이나 데이터만 보고 뭐 다락방에 물 새는지, 냉장고 고장 났는지 이런 걸 AI가 안다고요? 이게? 지금 기술로 정말 가능한 건가 싶은데요. 가격 측정 엔진에 생성 AI 넣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내부 평가까지라니 와, 진짜 파격적이네요. 바로 그 파격성, 그게 시장의 상상력을 확 자극한 겁니다. 와, AI가 부동산 거래의 모든 비효율을 싹 해결해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그냥 순식간에 퍼진 거죠. 이게 단기 주가 폭등의 가장 직접적인 불씨가 됐고요. 여기에 또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 이 사람이 지분을 늘렸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니까 기대감에 기름을 부은 거죠. 음. 근데 AI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500% 넘게 오르는 게 다 설명이 될까요? 약간 예전에 그 밈 주식 열풍 불었을 때랑 좀 비슷한 분위기도 느껴지거든요. 뭔가 다른 요인이 더 센 거 아닐까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기술 기대감 말고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축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 특정 정보나 의견이 막 급속도로 퍼지고 이게 집단적인 매수세로 확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 이걸 뭐 집단지성, 하이브 마인드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대중심리, 헐드 멘탈리티에 가깝다고도 보는데 오픈도어도 이런 흐름에서 뭐 자유로울 수 없었고 오히려 이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아, 그렇다면 역시 밈 주식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그냥 AI라는 테마만 붙었지 실체보다는 그냥 온라인 유행이랑 투기 심리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네, 사실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쪽에서 유명한 앤서니 폼플리아노. 이 사람은 이걸 그냥 밈 주식이라고 깎아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픈도어에 열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고 심지어 회사에 이런 거 개선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수백 개씩 제안하거나 이 회사 인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M&A 대상까지 발굴해서 알린다는 거예요. 마치 분산된 헤지펀드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산된 헤지펀드요. 와, 표현이 되게 신선한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직접 참여한다. 이게 진짜 그렇게 돌아간다면 기존 투자 방식이랑은 완전 다른 그림인데요. 네,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로운 현상이죠.
하지만 이 낙관론에는 아주 강력한 반론도 있어요.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에릭 고든 교수. 이분이 대표적인 회의론자인데 오픈도어를 그냥 가차없이 밈 주식의 전형이다. 딱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히 그 AI가 주택검사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우스꽝스럽다, ridiculous란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아, 우스꽝스럽다고까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세게 비판하는 건가요? 기술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고든 교수는 AI의 현재 능력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 몇 장이랑 데이터 쪼가리만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그 미묘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숨겨진 배관에 물이 셀 가능성이라든지 오래된 냉장고에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AI가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겠냐는 거죠. 뭐랄까, AI한테 중고차 보여주고 이 차 느낌 어때?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스펙은 알 수 있지만 그 미세한 떨림이나 이상한 냄새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고든 교수는 AI의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픈도어 사업 모델 자체가 가진 그 위험성을 강조해요. 주택을 직접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대파는 그 아이바잉 모델 말이죠.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계속 들어가야 하고 캐펙스 헤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고위험 구조라는 거예요. AI로 효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 본질적인 위험이랑 비용 구조를 극복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 이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AI라는 멋진 포장지 뒤에는 기술적 한계도 있고 사업 모델 자체의 리스크도 숨어 있다는 거군요. 실제로 오픈도어 재무 상태를 보면 이런 우려들이 좀 현실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런 신호들이 좀 보여요. 최근에 나온 2분기 실적 보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또 한 번 출렁했죠. 아직은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비용 문제도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고객 한 명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그 고객 획득 비용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있었죠. 비욘드 잉그의 마커스 레모니스 같은 사람도 그 점을 지적했고요. 이게 수익성을 깎아먹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이바잉 모델은 원래 거래 마진율 자체가 좀 박한 편인데 여기에 고객 획득 비용까지 높으면 이익 내기가 구조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과연 AI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이런 높은 비용들을 다 상쇄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AI 혁신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발밑의 재무 현실은 아직 좀 불안정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픈도어가 이런 기술적 또 재무적인 압박 속에서 결국에는 사업 모델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직접 집을 사고 파는 것 대신에 그냥 중개 플랫폼 역할에 좀 더 집중하는 식으로요? 에릭 고든 교수가 바로 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이바잉 모델은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니까 이걸 피하려고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 모델이랑 좀 비슷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자본 부담은 줄겠지만 사업의 부가가치나 뭐랄까 차별성 같은 게 확 옅어질 수 있어요. 그냥 단순 중개 플랫폼 시장은 이미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거기서 오픈도어가 뭔가 특별한 가치를 주지 못하면 AI 혁신 기업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몰렸던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죠. 아, 비용 줄이려다가 성장 동력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딜레마네요. 혁신을 계속하려니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안정적으로 가자니 그냥 평범한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오픈도어가 딱 처한 상황의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실 때 중요한 건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쪽에는 AI가 진짜 가격 책정, 마케팅, 운영 모든 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 구조를 혁신해서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AI의 현실적인 한계, 또 높은 비용 부담, 여기에 발목 잡혀서 결국 사업 모델을 축소하거나 어쩌면 실패하는 어두운 미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픈도어가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비용 구조를 실제로 개선해 나가는지 이게 생존과 성장의 열쇠가 될 겁니다. 종합해보면 오픈도어는 AI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졌지만 그 뒤에는 AI 기술의 현실적인 제약, 또 부동산이라는 복잡한 산업의 특성, 그리고 만만치 않은 재무적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또 분산된 헤지펀드가 될 수도 아니면 그냥 밈주식 현상의 일부일 수도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힘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더해져 있고요.
만약에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델이 가능하다면 이건 뭐 자본시장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오픈도어 주가의 이 급등락은 기술 혁신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랑 또 부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심리가 뒤섞인 아주 복합적인 현상으로 봐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 너머에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과연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비용 효율화를 정말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들이 약속한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공과 실패, 양쪽 문이 다 열려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좀 냉정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통해서 AI 기술 도입이 가져온 기대와 열기, 그리고 그 그림자에 가려진 비판적인 시선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AI 혁신이라는 매혹적인 이야기, 소셜미디어를 타고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막강한 힘,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이나 비용 구조라는 냉정한 현실,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얽혀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장을 본 셈이죠.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오픈도어 주가의 이 급등락은 기술 혁신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랑 또 부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심리가 뒤섞인 아주 복합적인 현상으로 봐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 너머에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과연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비용 효율화를 정말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들이 약속한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공과 실패, 양쪽 문이 다 열려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좀 냉정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통해서 AI 기술 도입이 가져온 기대와 열기, 그리고 그 그림자에 가려진 비판적인 시선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AI 혁신이라는 매혹적인 이야기, 소셜미디어를 타고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막강한 힘,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이나 비용 구조라는 냉정한 현실,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얽혀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장을 본 셈이죠. 맞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멋진 기술 비전이라도 그걸 현실에서 구현해낼 구체적인 희생력, 그리고 지속성 가능한 사업 모델이 없다면 그냥 모래성 같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픈도어 사례처럼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화된 개인 투자자의 힘이 결합하는 현상, 이게 앞으로 다른 산업이나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게 정말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술이라는 새 옷만 입었을 뿐?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던 시장의 뜨거움과 차가움의 또 다른 순환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이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